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을 수영장 안에 갇혀서 소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요, 아이들이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깁니다. 어떤 아이들은 축구팀에 들어가서 이제 매주 경기를 하고요. 럭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테니스, 하키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이들은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커다란 수영 대회가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이제 이스트 리전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대회가 있어서 수영장에 가서 이제 응원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럭비, 테니스 같은 걸 하면 한 주말에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 경기를 다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영 경기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토일 3일 연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수영 대회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저와 제 와이프는 이틀에 걸쳐서 그냥 수영장 안에 갇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수영 만약에 시키실 거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5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킹알파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공지사항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됐던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99 프로모션이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시킹알파 본사와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다음 주부터는요, $239 정상 가격을 납부하셔야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 $99라는 게 월 회원비가 아니라 연 구독비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면서 적자를 감당하면서 시크알파 입장에서는 구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구독자 수에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저가로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시킹알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주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시킹알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 지금 기존의 멤버십이 꼭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까지 꼭 연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시킹알파 $99 프로모션 링크는요, 제가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혹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시킹알파만이 자랑하는 한 가지의 투자 분석 툴이 있습니다. 바로 퀀트스코어, 퀀트레이팅인데요. 이 퀀트스코어라는 것은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치적 분석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레이팅을 주어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총 5가지의 레이팅이 있습니다. 강력 매도가 있고요, 매도, 그리고 보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고요. 자, 이 중에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16년은 이제 시킹알파에서 드디어 퀀트스코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시킹알파 제공하는 모든 툴을 이용을 해서 스트롱 바이에만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 수익률은 1754%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제 S&P 500의 리턴은 385%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13배 정도 S&P 500의 수익률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 과거 한 8년 정도 되죠. 지난 7, 8년 동안 에버리지 애뉴얼라이즈 리턴, 수익률이 연평균 29%를 자랑하는 것이 퀀트스코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시킹알파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투자의 가치가 높은 최고의 탑픽을 보기 위해서는 탑스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면요, 이미 시킹알파 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46개의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이 주식들에 어떠한 그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퀀투 레이팅이 바이에서 스트롱 바이, SA 오토즈 스코어가 바이에서 스트롱 바이, 월가의 전문가 스코어가 바이에서 스트롱 바이,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A 플러스에서 B 마이너스, 따라서 B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장률 역시도 최소 B 마이너스 이상 되는 종목들,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 역시도 B 마이너스 이상, 모멘텀도 B 마이너스 이상, EPS의 리비전도 B 마이너스 이상,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이 지금 46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만약에 나는 SA 오토즈 레이팅이나 월가의 전문가들의 레이팅은 필요가 없다, 그냥 퀀투 스코어만 보고 투자하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여기 들어가시면 에딧 필터가 있습니다. 에딧 필터에 가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팅이라든지 그레이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는 SA 오토즈 레이팅은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 클릭하셔서 필터를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월가의 전문가들 레이팅이 있죠. 이걸 끄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목의 개수가 89개로 늘어나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시킹알파 퀀투 스코어에 따르면 강력 매수, 그리고 매수를 받고 있는 종목이 89개 된다,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퀀투 스코어를 그러면 바이가 아니라 나는 스트롱 바이만 받겠다, 스트롱 바이에만 투자를 하겠다, 자, 이러신 분들은요 4.5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4.5에서 5.0, 즉 퀀투 스코어가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는 종목이 쭉 열거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종목의 개수는 64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퀀투 스코어를 봤을 때 가장 투자의 가치가 높은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주가가 0.43% 정도 소폭으로 상승을 보였고요. 자, 지난주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무려 28.2%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YTD 수익률은 이제 47.98%를 찍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주가가 29.4%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지스케일러입니다. 지스케일러의 주가는 5일 동안 27.8% 상승했고요. YTD로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업스타트는 23.79%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23.98%로 올라갔고요. 자, 리오토 같은 경우는 23.03% 일주일 동안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44.3%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리스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4.5%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57.2%를 기록하고 있고요. 데이터독이 13.95% 일주일 동안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18.7%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도 로블록스가 12.3%, 클라우드 플레이어 12.16%, 유니티 소프트웨어 12.06%, 버진 갤럭틱 11.08%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메가테크 기업은 역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이제 연간 행사 I/O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죠. 그러면서 구글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역시 인공지능에 있어서 구글이 뒤처지지 않고 있구나, 구글이 그들이 할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멋진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주가가 11.02% 폭등을 했고요. YTD 수익률이 이제 32.9%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넷플릭스도 5.3%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15.2%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4.36% 올라갔습니다. YTD 수익률은 어느덧 31.26%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 0.4%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 94.2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구글이 좋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하락했는데요. 마이너스 0.54%, YTD 수익률은 28.8%입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0.58% 보여주면서 YTD 수익률이 32.8%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1.19% 빠졌습니다. YTD 93.92% 올라갔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YTD 수익률이 36.37%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의 지난주 움직임, 그리고 지난주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미국 증시 향방을 결정할 만한 카탈리스트의 리스트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 5월 15일 오늘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먼슬리 데이터 리포트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기업인 TSMC와 마찬가지로 매달 여러 가지 그들의 실적을 발표를 해주거든요. 따라서 지난달 4월달 로블록스의 여러 가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투자자들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2023년 1분기 13F 파일 제출 마감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준 패밀리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13F 파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운용 자금의 규모가 100 밀리언, 즉 1억 달러를 넘어가는 투자 기관은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의무적으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차가 있긴 합니다.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만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1분기가 3월 말에 마무리가 되고 오늘이 15일이 지나서 이제 5월 15일까지 13F 파일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스마트머니, 큰손들이 과연 지금 현재 투자 자금을 늘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빼고 있는가 또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13F 파일에 관련한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미주음 방송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3F 파일이 공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이고요. 이미 제출한 그런 투자 기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13F 파일의 공개 내용을 참고하면서 그 중에서 한 10개에서 5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만약에 이 헤지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따라서 투자를 했다면 지난 5년간 시장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통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발표 내용이 13F 파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내일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5월 16일은요. 어닝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홈디포, 시리미티드 그리고 바이두 굵직굵직한 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 하나가 더 발표가 되는데요. 4월달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가 발표가 됩니다. 4월 한 달 동안 리테일 쪽의 매출 현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달에 비해서 3월달에 비해서 0.7% 정도 매출이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시를 보시면요. 온 세미컨덕터에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미팅을 갖는다. 따라서 여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마 포텐셜 카탈리스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 세미컨덕터가 아마 장기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 타겟을 이번 미팅을 통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자, 어닝 같은 경우는 시스코, 타겟 그리고 TJX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어닝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또한 AI 빅데이터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엑스포에는요. 포드라든지 존슨앤존슨, 펩시코 그리고 비자 같은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요. 그들이 앞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목요일 5월 18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은 굉장히 중요한 어닝 결과 준비되어 있는데요. 월마트, 알리바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다. 자, 그리고 명품 이커머스 기업 팔페치 또한 그들의 어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옵션의 거래 현황을 보니까 팔페치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두 자리 이상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5월 19일이죠. 5월 19일 같은 경우는 디어 그리고 풋로커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11시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공개석상에 등장을 해서요. 지금 현재 금리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하게끔 돼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날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또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13F 파일의 제출 마감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큰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거장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소로스 펀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소로스 펀드는 바로 이분이 운영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그 유명한 전설의 조지 소로스입니다. 자, 조지 소로스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소로스 펀드는요. 초기 자금이 4밀리언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금이 2빌리언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성장은요, internally generated니까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금을 불려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의미는요, 초기에 이제 자금을 투여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자금이 300배 올라가는 경험을 만끽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사상 이렇게까지 엄청난 수익을 올린 그런 투자 자금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줄 정도로 전설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소로스 펀드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지난 3개월 동안 주어졌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안타까운 부분은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소로스 펀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줄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팔고 나가버렸다. DR 호튼이라든지 트랜스디엠 이런 주식도 이번에 정리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주식의 개수를 줄인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도 10.8밀리언이니까 1000만 주 이상 정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디즈니의 주식의 개수도 이번에 조금 줄였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 매수한 종목도 있는데요. 넷플릭스, 월마트, JD.com, 아메리칸 워터웍스 같은 주식을 매수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의 보유량을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늘린 주식은 나이키, 우버 그리고 에스티로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주를 조금 늘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존의 주식을 줄인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큰 손의 포트폴리오는요, 바우포스트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세스 클라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세스 클라만은 바로 이분이고요. 자, 세스 클라만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이 코넬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코넬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그런데 25살 때 바로 이 바우포스트 그룹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 40년 동안 세스 클라만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7%라고 합니다. 4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연평균 17%라는 것은요,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엄청난 투자자 세스 클라만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더니요, 지난 1분기에 테크 주식을 줍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했고요. 코인베이스도 추가적으로 담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세스 클라만은요, 줍줍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져 있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세스 클라만이 알파벳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담았다는 것은 이 두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세스 클라만이 이번에 알파벳의 주식을 47%나 증가시켰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산 거죠. 지금 600밀리언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버티 글로벌이라는 기업 이외에 두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이 알파벳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역시도 보유 비중을 80%나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에 29밀리언이 코인베이스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우포스트의 그룹에서 좀 투자하고 있는 탑 10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티 글로벌이 넘버 1이죠. 리버티 글로벌은요, 미디어 기업입니다. 텔레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있는 그 영국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버진 미디어라든지 O2 이런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 리버티 글로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리버티 글로벌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파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나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자,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비아셋, 언체인지드니까 이제 변화가 없죠. 자, 네 번째 쿼버입니다. 쿼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 19% 정도 보유 비중을 줄였고요. 베리티브는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보유 비중엔 변화가 없습니다. 리버티 미디어 같은 경우는 9%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자, 일곱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저스트 테이크어웨이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우버의 경쟁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국 쪽에서는 굉장히 배달 서비스를 많이 하는 활용도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보시면 워너브라더스, 아홉 번째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열 번째 가렛 모션, 이런 종목이 지금 탑 10으로 바우포스트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번 13F 파일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앞으로 시장 전망에 관련된 아티클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시장 전망은 웰스파고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웰스파고의 의견에 따르면 S&P 500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정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이제 논리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웰스파고에서 일하고 있는 에퀴티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하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S&P 500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 4,200이 다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움직임을 살펴보면 피치 앤 스타트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치 앤 스타트는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 방향으로 쭉 가지 못하고 띄엄띄엄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4,200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면서 3,700까지 낙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라는 전문가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1분기에 어닝 실적에 가 있었다. 따라서 과거 한 2주 동안 굉장히 좀 투자자들 관심은요, 기업의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어닝 시즌이 끝나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이 경제 상황으로 돌려질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매크로 경제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트 위즈 리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리스크가 이제 너무나 가득 차 있다. 리스크 투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그만 올라갈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뎃 실링이 대두하고 있죠.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 상한선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양당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던트 론 포기브니스, 이거는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자, 이런 주장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미래에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이죠. 아니면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어닝 실적 때문에 지금 잠깐 반짝했지만 이제 어닝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S&P 500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버나잇 뱅크 펀딩 레이트를 보면, 오버나잇 레이트는 뭐냐면요, 대형 은행들이 이제 그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년 전만 해도 오버나잇 레이트이 0.8%에 불과했는데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5.1%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시장에 풀리는 돈 역시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크로의 오버행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매크로 영향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했을 때 지금 리스크보다는 보상이 더 커질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정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AMD 관련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AMD가 가지고 있는 기회, AI니까 이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AMD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모간 스탠리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자,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두 개의 가장 커다란 반도체 기업이다. GPU를 판매하는 기업들 중에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게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85%의 시장을 가져가고 있다. 따라서 AMD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가 계속해서 이쪽 부분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쪽은 많은 기회가 AMD 쪽에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모간 스탠리 조셉 무어의 의견입니다. 자, 조셉 무어라는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죠.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조셉 무어의 프로파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부여가 되고 있고요. 8,366명의 월가의 애널리스트 중에 65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 한 7%에서 8% 정도의 랭크가 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의 석세스 레이트는 53%입니다. 따라서 1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5개 이상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은 9.2%를 찍고 있습니다. 자, 조세 무어라는 애널리스트가 AMD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망했을 때는 AI, 인공지능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2024년 기준으로 한 1억 달러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1억 달러는요, 다른 GPU를 제외한 겁니다. 따라서 게임 쪽에 들어가는 GPU,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GPU를 빼고 인공지능 쪽에서만 1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기회가 훨씬 더 커다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요, AMD가 아마도 인공지능 쪽에서 적어도 400밀리언 정도, 4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굉장히 모든 것이 잘 흘러간다면 최상의 경우에는 1.2빌리언까지 인공지능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AMD의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AMD 칩의 가격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A100랑 경쟁하고 있는 MI300의 칩이 있는데요. 자, 원래는 한 9,000달러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한 10,0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바꿨는데요. 자, 반면 AMD가 경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칩을 보시면 H100의 가격이요, 지금 36,500으로 나왔다가 현재는 4만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칩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가격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엔비디아의 칩은 4만 달러인데 AMD 같은 경우는 10,000달러 정도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성능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가격 면에서 너무나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MD 역시도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실적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릴 기사는요, CNBC 프로의 애널리스트 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굵직굵직한 종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스 MKM이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추이라는 기업에 탑픽을 부여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이라는 기업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이는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종목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5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놀릴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고요.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해서 마켓 퍼폼이니까요, 보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번스타인이 얘기하기를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합당하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직접 체크해 보니까 추세가 좋다는 거죠. 특히 AI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해서 아마존이 구축하고 있는 AWS에 대한 소유도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좋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루스트라는 투자기관에서 소파이라는 종목을 커버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준 평가가 바이, 매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자, 우리는 소파이가 US 뱅킹 시스템의 미래라고 보고 있다. 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디지털, 앞으로는 이제 모든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뀔 것이다. 두 번째는 nimble,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always on이다. 자, 기존의 은행들은 이제 4시 되면 문 닫죠. 하지만 소파이는 1년 내내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소파이 같은 디지털 은행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이 투루이스트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도이치뱅크고요. 월마트에 대해서 탑픽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어닝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주오고요. 미주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자, 미주오가 보기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제너러티브 AI 영향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향상이 앞으로도 도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간 스탠리가 등장하고요. 모간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테슬라의 경쟁 기업들은요, 아직도 테슬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모간 스탠리가 보기로는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EV 시장에,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감소한 면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다른 경쟁 기업들을 물리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 시작된 이번 한 주도요, 멋진 한 주, 후회 없는 한 주로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양한 기사 다시 취합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